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환사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전환사채의 개념, 그 다음에 전환사채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공시 정보를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고, 또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그 전환사채 관련 논문이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환사채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그 사채잖아요. 사채인데 전환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채인데 전환권이 있다. 그래서 사채인데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다. 근데 뭘로 전환하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식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채는 뭐예요? 사채의 성격은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주고,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뭐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그래서 원래 그냥 전환 사채가 아니라 일반 사채를 발행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자만 받을 수 있는데, 전환권이 부여돼서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주식 권한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이자율은 낮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금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주식회사가 투자자한테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럼 투자자는 대금을 납입하겠죠. 이때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자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자본으로. 주식은 자본이잖아요. 자본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부채가, 이게 전환사채는 부채예요. 부채. 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대변에 그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대변은 뭐라고 했어요? 자금 조달의 원천이라고 했죠. 자금 조달의 원천. 자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 차변은 이 조달된 자금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운용. 예. 근데 부채가 자본으로 가요. 어때요?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죠.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죠. 자본으로 가니까 부채가 줄어들잖아요. 자본이 늘어나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좋아져요. 그리고 발행 비용도 금융 비용도 줄이고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유상증자 할 때는 뭐 복잡하잖아요. 주주들도 반대하고 복잡하고. 근데 이 뭐야 이 전환사채는 훨씬 더 간단하고,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를.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해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주주로서의 혜택,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이자 소득. 뭐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면 배당 소득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이게 바로 전환사채. 그래서 전환사채를 좀 선호한다.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제 보통 사모 방식이 있고 공모 방식이 있어요. 공모 방식은 뭐냐면,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고, 사모 방식은 특정인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법에 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고, 공모 방식은 좀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사모 방식을 좀 많이 선호하죠. 회사들이 사모 방식을. 주식도 뭐야,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번 설명드렸을 때 동영상, 유상증자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공모 방식이 있고 주주 배정이 있고 제3자 배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모 방식은 잘 사용 안 한다고 했죠. 주주 배정 방식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실권이 된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볼게요. 왜냐면 이건 숫자로 하는 거면 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좀 복리,
이런 현재 가치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걸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고 우리는 지금 회계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기업 실체에 그 유용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식별, 측정, 전달.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 근데 식별, 측정은 뭐냐? 식별, 이게 회계 사건인가? 측정은 금액이 어떻게 되냐? 대차제표에 이거는 인식할 수 있느냐?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 있느냐? 기장할 수 있느냐? 이걸 식별하는 거고, 측정은 금액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회계 담당자들이 하는 거예요. 회계 담당자. 회사의 회계 담당자. 그리고 이거를 잘했는지 하는 공인회계사들이 이거는 하는 거고, 우리는 전달한 그 유용한 정보를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어떤 정도인지만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환 할증금 미지급 조건이 있고 보통 상환 할증금 지급 조건도 있어요. 근데 보통 실무적으로 거의 미지급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만기에 원래 이제 그 사채 100%를 그대로. 근데 어떤 데는 이제 더 주는 거예요. 109%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환 할증금이 붙어요. 상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상환 할증금인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상환 할증금 미지급 조건. 전환사채의 액면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요. 그리고 액면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 현재 가치가 92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전환사채 보면 그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표면 이자율이 있고 표면 이자율이 2%다. 그리고 만기 이자율이 한 6%다 하면 이 만기 이자율이 이제 보통 이제 전환사채를 투자했을 때 그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전체 수익률. 그럼 6%다. 그러면 뭐냐면 전환사채 그 가격을 6%로 현재 가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 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전환사채는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는 현재 가치가 이건데 이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가 전환사채는 100만 원을 받아요. 돈을 발행하면서 현재 가치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 현재 가치가 이만큼인데 왜 100만 원을 받냐? 이 전환권 대가 때문에. 전환권 대가라는 거예요. 전환권 대가라고 말 그대로예요. 그 전환권이 뭐라고 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8만 원. 이 차이금액 8만 원이 뭐냐면 이 대가 때문에 현금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92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딱 이 대가 때문에. 그러면 이 사채는 뭐냐면 현재 가치가 9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2만 원을 맞춰줘야 돼요. 100만 원인데 사채 현재 가치는 이걸로 빼주는 거예요. 전환권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채의 현재 가치 92만 원을 맞춰주는 평가 계정이에요. 평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채잖아요. 부채. 그럼 사채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부채예요. 그럼 여기서 전환권 조정이 마이너스를 해요. 이렇게 8만 원. 차감 계정으로. 사채의 평가 계정이에요. 차감. 그러면 사채 금액이 9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금액으로 92만 원. 이게 이제 사채예요. 사채 92만 원이. 이거는 뭐냐면 전환권 조정은 그 사채의 평가 계정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평가 계정이다. 조정은. 전환권 대가는 뭐냐면 주식이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잖아요. 대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에 속해요. 자본 중에서도 뭐냐면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이잖아요. 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환권 대가 이런 계정 과목이 있으면 이거는 자본이구나. 자본. 이건 부채고. 여기서 근데 부채는 항상 현재 가치로 우리가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부채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92만 원 현재 가치가 그럼 이건 빼주는 거다. 이건 부채를 현재 가치에 맞게 차감해주는 평가 계정이구나. 그리고 원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회사채를 발행했으면 9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이 전환권 대가 때문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가 때문에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전환사채는 부채고 전환권 조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현재 가치로 92만 원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1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차감이라는 거 빼주는 거죠. 평가 계정. 이렇게.
빼주는 거고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에요. 전환권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 전환사채를 전환을 했다 공시가 나오죠.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환사채 이게 나오고 전환권 조정 이 전환권 조정은 상각을 해요. 상각 이자를 지급할 때 이 만기 이자와 표면 이자 이 부분 있죠. 시장 이자율과 이제 이런 부분들 차이 금액을 상각을 해요. 이 부분을 상각을 이제 그 기간만큼 상각을 하는데 이 상각한 그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빼주면 전환사채에 그 지금 현재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부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환사채 장부가액이 빼주니까 그러면 자본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로 전환하면 주식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식수 전환 비율이 있으니까 주식수가 나오고 거기다가 액면가액을 곱하면 자본금이 돼요. 액면가액 저번에 배웠죠. 다 배웠어요. 이거는 유상증자 할 때도 배웠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면 그 현재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에서 액면가액을 빼주면 그 차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면가액과 주가의 차이 금액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면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그리고 이 전환권 대가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타 자본 잉여금이라고 했잖아요.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그냥 전환권 대가 그대로 놓아둬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회사마다 또 이거는 또 이렇게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분괴를 대체시켜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이건 대변이잖아요. 대변.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대변, 자본이 증가하는 것도 대변. 자, 이건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차변. 전환세제 없애주는 거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차변. 전환권 조정은 뭐라고 했어요? 부채의 차감한 계정. 그러니까 항상 반대 계정이 있는 거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대변.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이니까 대변. 자, 이거 우리가 전환권 대가도 자본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없애주는 거니까 차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분계예요. 이건 선택이에요. 회사의 선택. 알았죠? 이게 해도 되는 분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이니까 자본이 증가 대변. 자,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분계는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지만 회계 처리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상태표 봤을 때 이제 낯선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전환권 대가. 아, 이거는 자본이구나. 전환권 조정은 이제 주석사항이 있어요. 주석사항이 전환권 조정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거는 전환사채를 현재 가치로 맞춰주기 위한 평가 계정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전환권 조정은 해마다 상각이 되는구나. 상각. 그리고 이렇게 전환사채를 전환으로 했을 때는 아,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금이 늘어나구나. 부채가 줄어들잖아요. 전환사채는 부채라고 했잖아요.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이거는 자본금이고 주식 발행 자본에 속한다고 했죠. 자본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왜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걸 봤는데 한번 그 공시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 지금 뉴프라이드 공시된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이건 뉴프라이드라는 회사예요. 저도 이 회사 내용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단지 이 공시된 내용만 한번 그 인터넷 네이버에 쳐가지고 그 전환사채 딱 치니까 좀 최근에 좀 발행된 회사들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고 자, 이 사채 종류 있잖아요. 사채 종류 이게 사무라고 했죠. 사무는 뭐예요? 공모하고 사무가 있다고 했죠.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한테 그냥 하는 거, 불특정 다수인. 사무는 특정인. 그리고 무기명식은 뭐예요? 무기명식. 기명이라는 건 이름을 적는다는 거잖아요. 기록할 이름명.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어쩌면 상대방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거. 수표와 같은 거죠. 수표도 상대방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 보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보증. 이권부는 뭐예요? 이권부는 뭐냐면 이가 이자율이거든요. 그냥 이자율이 기록돼 있다. 기록이 돼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명이 안 돼 있고 보증도 안 돼 있고 이자율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 전환사채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권면 총액이라는 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권면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사채 그러니까 사채를 총 발행한 게 얼마냐? 총 발행 금액이라는 거예요. 사채 총 발행 금액. 총 발행 금액. 자, 그리고 자금 조달 목적은 이제 이 사채를 전환사채 발행해서 어디에 쓰느냐? 여기는 보니까 운영자금에 쓰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써요.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보통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들 때, 회사채로 발행하기 힘들 때 미끼를 주는 거죠. 전환권이라는 미끼를 주면서 투자자들이 이 전환권도 줄 테니까 발행 좀 이거 가져가. 회사채 발행 못하고 또 대주주가 돈이 없어가지고 유상증자를 못할 때가 있어요. 유상증자 하면 대주주도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유상증자를 못해. 대주주가 돈이 없어서 또 회사채도 발행 못해. 그런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어떤 그 현금 흐름이 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하죠. 악재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전환권을 행사하면 또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악재를 작용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금 조달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악재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타법인의 증권을 취득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 타법인이 어떤 법인이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가 흐름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타법인이 어떤, 왜냐면 이게 뭐 테마를 동반한 법인이다. 그러면 테마주에 편성할 수 있어서 주가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저도 계속 보니까 어떤 회사는 오르고 어떤 회사는 떨어지고, 일관성 있는 어떤 흐름이 없더라고요. 회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일관성 있는 흐름이 없고, 회사마다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할 때는 이 전환사채 지금 딱 쳐가지고 뭐 50개면 50개 봐가지고 한 번씩 쫙 훑어보는 게 전환사채에 대한 이해도가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보시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거는 이게 획일적으로 말해 주는 것보다 한 50개 정도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전환사채 박사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보셔요. 주가 흐름하고. 자, 제가 이게 읽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읽는 법 알려주고 한번 주가 이게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만기일은 사채의 만기일이라는 거예요. 만기까지.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죠. 사채 이율. 표면 이자율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이자 지급하는 거 있죠. 사채를 사면 그 월마다 이자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표면 이자율이에요. 표면 이자율. 그 다음에 만기 이자율은 뭐냐면 이 사채 하나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면 돼요. 투자 수익률. 이 사채의 투자 수익률. 아까 그 현재 가치를 판단할 때 이 만기 이자율로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수익률. 이것은 만기까지 보였을 때 사채로 투자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죠. 괜찮은 투자처예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 원금 상환 방법. 만기를 원금이 일시 상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사채 발행 방법이 3호라는 거고. 다 있어요. 전환 비율은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550억이죠. 50억을 100%다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가액은 3,692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그러면 나누면 주식수가 나오겠죠. 그럼 주식수가 지금 이 금액으로 했을 때는 이 주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식수.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리피싱 돼요. 이게 좀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가져간 사람이 갑의 입장이 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회사채나 유상증자를 못했을 때 이제 전환사채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보면 전환사채를 가져간 투자자가 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의 어떤 그 이득을 좀 해줘야 이게 또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류는 뉴 프라이드, 프레이즌, 김영식 주주다. 그리고 전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평균한 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거.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주가 흐름을 평균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자, 전환 청구 기간은 이때. 전환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에요. 이때의 전환. 그러니까 주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려 있죠. 그리고 전환 청구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조정 전환가액 조정 관한 사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옵션에 관한 사항에 조기 상환 청구권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가 회사한테 이거는 회사한테 채권자가 회사한테 어, 뭐냐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뭐냐면 채권자가 당신 이 채권 전환사채 조기에 좀 상환해가라 이렇게 권리예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그거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만약 이 채권 투자자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내가 전환사채 채권 투자자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 결의일정이 9월 7일이니까 공시가 된 게 아마 9월 7일인데 뉴프라이드 한번 9월 7일 볼게요. 9월 7일이 이제 7일이 금요일이니까 월, 금, 월, 화 이게 이제 11일 보니까 9월 7일 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 그날에는 9월 7일은 약간 올랐다가 떨어졌던지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좀 그렇게 뭐 정확한 어떤 그 흐름이 없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날 많이 올렸죠. 이렇게 올라 떨어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뉴프라이드 전환사채. 근데 어떤 특별한 흐름은 없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잖아요. 이게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인수자금 목적이면 이 운영자금을 100% 쓴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재무가 형편없구나. 운영자금이 얼마나 없었으면 사채를 발행해서 뭐 직원 급여를 주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타법인 이 부분은 뭐냐면 신규 사업에 좀 이렇게 진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디라는 회사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좀 특이한 것들 위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 종목이에요, 지금. 관리 종목이고, 관리 종목, 이게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갔어요. 그냥 결손이 많았다는 거죠, 결손이. 결손이 높아서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가서 50% 넘어가면 코스닥은 관리 종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업 손실이 계속 지금 3년 영업 손실, 반기도 영업 손실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옛날에 많이 발행했던 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했던 게 지금 계속 전환권 행사하고 있어요. 왜? 전환권 행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본을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본을. 그래서 자본 잠식률에서 계속 전환권을 행사하면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 잠식률이 줄어들잖아요. 결손금이 있더라 자본이 늘어나면 자본 잠식률에서 50%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또 발행한다. 왜 발행하냐? 이거 아까 다른 것도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한 부분 이 부분은 또 타법인 주식, 타법인 증권 왜 타법인 증권을 하냐면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까 뭐냐면 타법인 이익이 나는 회사를 취득을 해서 묶으면 이익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에요. 이 회사.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래 정지가 풀리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사모고 다른 것도 설명했어요. 설명이고 설명 안 한 것만 볼게요 한번. 다른 건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정인이 아까 그 뉴프라이드는 그 특정인이 항상 이게 사모펀드는 특정인이 밑에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 이 회사들. 그 다음에 최대 주주와 관계가 거의 없어요 보통 50억. 근데 코디 같은 경우는 특정 이게 이 최대 주주의 100% 출자 회사니까 최대 주주라고 보면 돼요. 이게 최대 주주가 지금 120억을 말 그대로 전환사채를 최대 주주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뭐냐면 다른 회사 해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려고. 왜냐하면 이익도 하고 그다음에 자본도 지금 전환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발행해 놓은 것들은 자본을 늘려서 그러면 관리 종목도 벗어나고 상장 폐지 위험도 리스크도 벗어나면 그래도 이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크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넥스 뭐예요? 이게 회사 이름이 잠깐만요. 회사 이름이 넥스트 사이언스 저도 몰라요 이 회사.
전환사채권 발행 가액이 있는데 이건 이것도 타법인 증권.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자 지급이 0%예요. 0%. 아까 코디도 0%일 거야 아마. 코디도 이자 지급이 이자율이 잠깐만 표면 이자율이 0%죠. 여기 그냥 최대 주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건 넥스트 사이언스는 최대 주주인가 한번 볼게요. 이건 최대 주주인가. 최대 주주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캐피탈,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조와 미래에셋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최대 주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환사채 이자율이 0%예요. 예,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좀 특이하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러면 넥스트 사이언스 한번 볼까요? 넥스트 사이언스 보니까 이게 언제 발행한지 한번 볼게요. 이사회 항상 여기서 이사회 결의일이 10월 1일. 그러니까 10월 이제 보통 이제 이사회 결의한 다음에 보통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사이언스 10월 1일이면 어제잖아요. 어제네요. 어젠가요? 오늘이 10월 2일이죠. 어제니까 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오늘 한번 보셔요.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이 0%이 부분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표면이자율이 0%고 근데 최대 주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관찰 한번 해보시고 회사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보통 재무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거는 뭐냐면 안트로젠이라는 회사예요. 다른 거 설명했고 이 사람은 시설자금 좀 약간씩 틀린 부분 이건 시설자금 뭐 공장이나 뭐 그런 거에 투자했겠죠. 이거는 뭐 성장을 위해서 이게 또 표면이자가 0%예요. 그래서 이제 전환 비율 이렇게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설명했고 이 부분 조기상환 청구 아까 설명했죠. 이건 채권자가 회사한테 옵션을 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해라. 근데 여기 매도 청구권도 있어. 이건 뭐냐면 회사가 채권자한테 행사하는 옵션이에요. 뭐냐면 니네 내가 정해준 이 사람한테 그 45% 범위 내에서 팔아라. 그 전환 그 부분을 팔아라. 그래서 이렇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시고 특정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면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전환사채가 이제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게 작용하기 때문에 뭐 획일적으로 전환사채가 주가와 어떻게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회사마다 한번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좀 모아보셔요. 모아보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셔요. 공시할 때, 그 다음에 전환권 행사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 따져보시고 그거는 자기가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떤 획일적으로 확률적으로 얘기해봤자 이 회사에 그 확률이 적용이 안 되면 뭐 80% 확률로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 회사가 20% 확률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한다. 근데 20% 확률로 호재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왜 그냥 비슷한 이 회사는 또 다시 악재로 작용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그 본인들이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고 확률을 해서 확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008년도에 나온 그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이제 회계 분석 이제 여러 가지 논문 뭐 여러 가지 회계 분석도 하고 읽어보시면 그냥 이것저것 좀 뭐 알만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이렇게 시장가 비율 대비 장부가가 이게 낮다는 것은 성장성이 높다는 거고 성장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매출의 어떤 성장성이 높을수록 성장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성장성이 높을수록 이제 우리가 전환사채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 회사들이 이제 좀 적은 회사들의 성장성이 많이 높잖아요. 이렇게 커가면서 공장도 짓고 뭐 하면서 이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전환 주주하고 채권자 둘 다 부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 말고 장기적으로 성장 당연한 거잖아요. 주식 회사가 성장이 높다는 것은 또 전환사채 발행해서 공장 사고 뭐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전환사채의 어떤 그런 것, 만약 그 회사가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주식 장사를 한다. 그런 회사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좀 성장성이 계속 매출이 증가하면서 뭐 미래에 이제 성장하고 공장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면 어떤 그 주주하고 채권에 투자한 전환사채 채권자하고 둘 다 부가 이게 증가한다는 어떤 실증 연구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건강 문제로 뭐 세무사무소 정리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2015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관리했던 그 회사 비상장 회사가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 조합을 결정을 해요. 조합을 결성을 해서 투자자를 모아요. 강남에서 투자자를 모아서 그 당시에는 그 2013년도 원래 8월에 그 분리형 신주 인수권이라고 그게 금지가 됐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전에 이제 발행했던 것들이 이제 이때도 막 유통이 됐거든요. 분리형이 뭐냐면 신주 인수권은 인수권부 사채는 우리 전환사채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잖아요. 완전 부채가 자본으로 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사채는 그대로 있고 이 신주 인수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이걸로 주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데 상당히 의외로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좋고 리스크는 없고 상당히 적고 물론 이제 좀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훨씬 낮더라고요. 전환사채도 그래서 좀 상당히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조합을 작성해서 전환사채를 많이 사서 전환권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면 거의 전환권이 거의 행사할 그 기간에 사서 이제 또 회사 지분율이 대주주 지분율이 적은 회사들 해서 들어가서 경영권 확보하고 해서 나중에 또 올리고 팔고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런 전환권,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발하는 회사들은 좀 주식 장사하는 그리고 또 투자조합 있죠. 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는 좀 주식 장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주로 들어온다 그러면 좀 올려놓고 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좀 단기 매매는 제가 젬병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단지 이제 재무제표 보고 그냥 회사의 경쟁력이 어떨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거든요. 또 그런 것도 하더라도 저도 좀 단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제 기준에 맞는 회사 사면 그래도 좀 재고 이게 순환 기간 정도는 좀 이렇게 보유하려고 재고 사이클 정도는 보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거의 뭐 많이 안 하죠. 여기서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 주가 막 할 때에도 강의하고 이제 좀 머리가 아파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운동하러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전환, 상환,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정도에 저번에 이제 댓글에서 구독자분께서 신청해 주신 플랜티넷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고 내일 정도에 한번 이거 사포트를 보고 그다음에 방송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구독자분께 KG ETS라는 거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